자, 이번에는 뭘 알려드릴 거냐면 중첩 CSS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뭘 알려드린다? 중첩 CSS. 자, 여러분들 이제 캐나이유즈라는 홈페이지 예전에 알려드렸었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이제 웹브라우저의 호환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 속성이 특정 브라우저랑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네스팅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네스팅 자체가 뜻이 뭐예요? 중첩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CSS 네스팅이 언제 나왔대요? 23년도에 나왔습니다. 23년도에 나와서 아직 2년 됐나요? 2년이 채 안 됐을 텐데 따끈따끈한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 근데 이제 브라우저의 호환성은 90%가 넘는다. 그렇다는 건 써도 된다, 안 된다?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87%, 85%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CSS 네스팅도 만약에 특정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 웹 에이전시를 들어갔는데 그 에이전시에서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스팅이 좋은 건 맞아요. 안 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긴 할 건데 CSS 전처리기라는 게 있어요. 전처리기. 그러면 CSS 전처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SA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CSS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SAS랑 SCSS를 여러분들이 배워야지만 중첩 CSS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게 가능했어요. 가능했어요. 나중에 이제 전처리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면 이 CSS는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제공을 하냐면 뭐 변수라든지 조건문이라든지 반복문이라든지 함수라는 개념, 그런 개념들이 존재해요. 근데 원래 CSS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원래. 근데 전 CSS 전처리기를 이용하면 CSS 내부에서 요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변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특정 코드 반복되는 문법이 있다면 그걸 반복하는 것도 가능해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로 디자인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반영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SCSS가 없었던 시절에는 여러분들 작업을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드링크 이미지, 그러니까 드링크 뭐 아이템이 있다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템이 뭐 01이 있고 02가 있고 03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동일한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얘네들한테 각각 뭐 해줬었냐면 드링크죠. 얘네들한테 뭘 해줬었냐면 드링크 아이템이라는 공통 클래스 이름을 각각 또 부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여를 해놓고 이 드링크 아이템이라는 요 녀석 같아. 그러니까 드링크 아이템이라는 요 녀석들한테 뭐 했다? 얘네들한테 이제 디자인을 부여를 했다는 거죠. 디자인을. 또 동일한 디자인을. 근데 이제 SCSS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이런 작업들이 생략이 되기 시작했어요. 생략이.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어쨌든 이제 SCSS를 겨냥해서 CSS 자체에서 중첩 CSS라고 해서 네스팅 문법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첩 네스팅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헤더를 만들어 볼 건데 메뉴 만드는 게 이제 실습하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일인드를 쓴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노멀라이즈 때문에 순전히 노멀라이즈 때문에 쓰는 건데 그 다음에 눈누 폰트도 그냥 강사가 저는 지마켓 산스 가져올게요. 지마켓 요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HTML에 바디 앞에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라 써요? 우리 헤더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탑바라 쓰고 그 다음에 div 쓴 다음에 뭐 mx 오토 뭐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로고 박스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뭐 메뉴를 만든다 했을 때 클래스 로고 여기다가는 제가 여기다가 해피 웹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를 만들 때도 뭐 내부에다가 뭐 메뉴 1 뭐 얘가 만약 탑바 안에 속해 있는 메뉴다 하면 탑바 메뉴 1
뭐 UL, LR 곱하기 뭐 3개, A, HRF, 뭐 샵, 뭐 이런 식으로. 메뉴 아이템.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그냥 대충 div라 쓰고, 그 다음에 탑바에 뭐 그냥 이름을 대충 라이트 위젯이라 쓸게요. 위젯.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하는 버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얘도 A, href 샵.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로그인,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장바구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이거 플렉스로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헤더 자체가 하나의 컴포넌트긴 한데, 지금 우리가 밴 방식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커스텀해서 자, 탑바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뭘 쓰면 되냐면 하이트를 80픽셀이라고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뭐 REM으로 쓴다고 하면 뭐 보더를 한번 보더 80픽셀이라기보다는 16픽셀 4, 5, 6, 3, 5, 6, 5, 30 여기다가 5REM이라 써볼까요? 5REM. 그냥 그러면 이제 중첩 네스팅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패딩 자체만 줄게요. 패딩 0, 1.5 REM 정도만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 정도만 부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뭐 플렉스도 여기다가 부여 안 해도 돼요. 커스텀 컨테이너는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중첩 네스팅은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원래는 여러분들이 쓰려면 탑바의 자식인 컨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작업하지 않고도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기 탑바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쓴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탑바의 후손인 컨테이너 이렇게 쓴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요렇게도 가능해요. 자, 얘 %. 그러면 이건 뭐라고 또 쓴 거라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탑바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문법이에요. 근데 어차피 여기 탑바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안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탑바의 후손으로 있는 컨테이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까지 준다? 높이를 1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주면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큼의 공간이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는 이제 보더 바텀 정도만 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RGB 0,0,0,0.1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고를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로고. 그러면 이제 로고 박스에 있는 로고 뭐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강사님 로고라는 거는 어차피 컨테이너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중첩 CSS에서 중괄호가 3개 이상 뻗어나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첩 CSS의 단점이긴 한데 쓰다 보면 중괄호가 계속 늘어나는. 그냥 로고를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보더 칠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여기다 부여했고 H 100% 줬고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를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었죠. 그러면 수직 정렬이 되게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해줬고, 폰트 사이즈를 조금 키운다고 하면 여기다가 저는 3 REM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자, 메뉴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써요? 얘는 밴 방식으로 이름을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뱀 방식으로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뱀으로 해놓은 거는 별도의 컴포넌트로 분리를 할 수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는 뱀 방식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뱀 방식으로 쓴 거는 여러분들 그냥 얘도 별도의 컴포넌트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아, 탑바 코드는 요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 관련된 코드는 요거구나. 해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ULLI. 자,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ULLI 작업을 할 때 코드가 이거밖에 없을 때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ULLI 뭐 A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후손이 UL 뭐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3차 메뉴나 4차 그러니까 2차 메뉴나 3차 메뉴 있을 때 동일한 UL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리면 탑바 메뉴 1에 모든 UL이 다 선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님 자식 선택자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중첩 CSS에서는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조금 직관적이게 코드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중첩 CSS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식 선택자를 쓰는 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네, 이름을 메뉴 박스라 써도 되고요. 메뉴 박스라 쓸게요. 아니면 얘가 이제 만약에 1차 메뉴다 하면 depth1이라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 여기 li한테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써서 depth1에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하면 돼요? 클래스 한 다음에 depth1 아이템 뭐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링크라 써도 되는 거죠. 링크 오히려 이게 좀 더 직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링크라. 자, 링크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내가 매번 뭐 UL 선택했다가 LI 선택했다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뭐 하면 되냐면 나는 이제 A를 선택할래. 그러면 A 텍스트 선택하기 때문에 depth link라는 녀석은 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만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UL한테 뭐 나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야 돼. 그러면 여기다 그냥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주면 되는 거예요. 높이 줘야 돼. 그러면 높이 100% 주면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보면 공간은 이렇게 나오겠죠. 오타 났나요? depth 1 탑바에 메뉴 1 오타 났죠. 클래스. 자, 됐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한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얘가 플렉스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H 100% 높이 100% 주고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주고 패딩도 마찬가지로 0 1.3 아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간격을 이렇게 벌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LI한테 호버했을 때 이제 A에 뭐가 바뀌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depth 1 아이템이라 쓰고 거기다가 호버라고 쓰신 다음에 아니면 depth 1 아이템을 쓰고 그 다음에 depth 1 링크를 어디다 넣으면 되냐면 그 아이템 안에다 넣는 거예요. 아이템 안에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거든요. 여기다가 요거 자, 이게 뭐다? 이거 depth1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얘가 호버 되었을 때 이 depth1 아이템한테 뭘 해줘라? 컬러를 예를 들어서 레드로 변경시켜라. 보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건 뭐랑 똑같은 거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 써드릴 건데 depth1 아이템한테 호버했을 때 depth1 링크 그러니까 A 엘리먼트인 거죠. A 엘리먼트.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컬러 레드로 변경해줘라.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언더라인까지 주면 이런 식으로 밑줄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작업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해줬어요? 방금 작업할 때 요걸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괜히 지어준 게 아니에요. 얘도 별도의 이름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여기 안에서는 A 엘리먼트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여줄 필요는 없는 거죠.
UL도 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직관적이게 그냥 UL 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 거고, 양쪽의 사이를 뭐 간격을 벌리겠다 하면 갭을 뭐 0, 2픽셀 뭐 이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 A 엘리먼트한테 뭐 줘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다, 이때는 여기다 그냥 A한테 이렇게 쓰고, 얘가 어차피 뭐예요? 요 녀석이 플렉스 아이템이기 때문에 얼라인 셀프 한 다음에 센터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직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갭을 0, 1.2RL 뭐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면 간격이 벌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얘랑 얘가 이제 오른쪽 끝으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메뉴가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컨테이너라는 요 녀석한테 뭘 부여하면 될까요? justify 컨텐츠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수성을 부여하면 어떻게 됐어요? 메뉴가 가운데로 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메뉴가 너무 없으니까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그러면 4, 5 뭐 이렇게, 그럼 이런 식의 형태의 메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로그인과 장바구니는 여기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아이콘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작업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첩 CSS예요. 그런데 저 처음에 중첩 CSS 쓰라고 하면 강사님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처음 쓸 때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쓰다 보면 나중에 탑바에 관련된 거 찾겠다 하면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탑바 메뉴를 찾겠다 하면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젯 오른쪽에 있는 위젯과 관련된 거 찾겠다 하면 여기서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첩 CSS를 쓰고, 중첩 CSS를 쓰면 결국엔 좋은 점 뭐다? 원래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써야 됐어요? 이런 거 쓰려면 일일이 다 이렇게 써야 되나요? 탑바 메뉴 1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뎁스 1이라고 한다면 뎁스 1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뎁스 1 아이템으로 넘어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줘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템 텍스트로 또 넘어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돼요? 아이템 링크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중복되잖아요. 중복. 그죠? 계속 똑같은 거 또 쓰고 하죠. 그죠? 근데 중첩 CS 쓰니까 똑같은 것만 또 쓰나요? 안 쓰죠. 그죠?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써야 되면 코드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복이. 제가 중복되는 건 뭐예요? 별로 좋지 못하다 했죠. 그죠?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뭐다? 코드의 중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첩 CSS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첩 CS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